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 진행의 정한입니다.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요. 보험 상품의 경우 살아있을 때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연금형 상품의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종신보험의 경우 이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고 또 생활비나 의료비를 보장하는 등 생전 보장 혜택들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진화되는 종신보험 어떤 내용들이고 또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보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잠시 후 라이프 플랜 A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플랜 119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홈페이지까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또 홈페이지 참여도 가능합니다. www.cntv.co.kr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 혹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요. 가입하신 보험과 또 궁금하신 점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 최고의 보험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 전화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풍요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노하우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라이프 플랜 A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양지영 팀장께서 변화하고 있는 종신보험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신다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라임에셋 양지영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신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마련했습니다. 네, 종신보험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1세대 종신보험과 2세대 종신보험과 3세대 종신보험으로 저희가 현재 분류를 하고 있고요. 1세대 종신보험은 흔히들 알고 있으시다시피 유가족을 위한 순수 사망보장금을 담보로 보장해주는 보험금이고요. 그리고 2세대 종신보험은 우리나라 국내사 빅3라고 보통 저희 보험업계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중대질병을 보장하는 CI 종신보험입니다. 보통 사망보장금 1억 원이라고 기준을 내리면 중대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80%에서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지급되면서 보장해주는 금액이면서 납입면제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보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근에 진화하고 있어서 진화의 극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지환급금이 아니라 사망보장금을 연금으로 미리 받는 구조로 현재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1세대 종신보험과 2세대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사망보장금이기 때문에 사망보장금을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을 받더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꼭 짚어야 될 부분은 사망보장금을 이제 연금 재원으로 쓰게 되면 기존에 종신에 있던 보장성 기능이 전부 이제 해지환급 되면서 해지환급금이 연금 재원의 일시납으로 처리되면서 분할연금으로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기존에 보장성이 있는 분들은 보장성 보험이 있는 분들은 그 부분 꼭 염두해 주시고 기존에 이제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그 부분 꼭 염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축성 기능을 갖춘 종신보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세대 종신보험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거는 자녀 독립 나이에 맞춘 종신보험인데요. 이런 기능을 좀 강화했습니다. 45세 때부터 65세까지 1억 원의 종신으로 보장을 받다가 65세 우리 아이가 더 이상 독립을 해서 나의 보살핌이 필요가 없을 때 65세부터는 나의 종신이 1억 원까지는 필요 없으니 이제 5천만 원으로 이제 종신 보장이 낮아지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쭉 1억 원을 보장해주는 이 보험 부분과 중간에 5천만 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종신보험의 보장 액수가 훨씬 더 저렴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점으로 좀 둬야 될 부분은 암이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각종 질환에 노출 시 납입 면제되는 특약 부분의 혜택도 이 부분에 같이 부과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염두를 해두시고요. 저희가 지금 정말 진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사망보장금을 담보로 영을 미리 받는 종신보험 보겠습니다. 45세 때부터 65세까지는 1억 원에 해당하는 종신보장으로 보상을 받다가 65세부터 여기 밑에 보시면 생활연금으로 매년 500만 원씩 생활비 형태로 받으시다가 10년 동안 5천만 원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75세부터 종신토록 이제 5천만 원의 사망보장금을 받는 건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셨어요. 그럼 사망보장금은 어떡하냐? 내가 연금 횟수를 500만 원 받을 때마다 내 사망보장금은 1억 원에서 9,500 그리고 9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거는 H보험사 같은 경우를 저희가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K보험사 같은 경우는 병원비가 필요할 때 의료비 횟수로 제한이 없이 8천만 원까지도 의료비로 쓸 수 있는 재원 있는 종신보험이 현재 출시가 되고 있고요. S보험사는 부동산이나 이런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처럼 비슷한 구도로 차관해서 사망보장금의 연금을 이제 미리미리 받는 것들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험금은 해지환급금이 아니라 사망보장금을 기본으로 받는다는 게 현재 중요한 혜택이고요. 이렇게 노후에는 사망보장금이 아니라 생활비와 노후비에 집중한 혜택 받는 것들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길어진 노후에 대비해서 종신보험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했고 또 진화하고 있는지 양정 팀장께서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양정 팀장과 함께 좋은 사람 좋은 보험의 이종태 이사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개인위생 철저히 해가면서 네. 안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네. 이사님께서도요, 이 종신보험 진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들려드릴 말씀 있으신가요? 우선은요, 진화를 하는 건 좋은 거죠.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서 제품이 좀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한다는 건 좋은 건데, 우선 한 가지 염두하셔야 될 게 1세대건 2세대건 3세대건 어떤 종신보험이든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가계의 경제를 책임지는 주소득원이 되는 분들의 이제 사망보장입니다. 혹시나 유고 시에 남겨진 가족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지 말라고 가입하는 게 종신보험이니까 어쨌든 출발은 사망보장이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본인의 상황이랑 앞으로의 재무 계획, 인생 계획에 맞춰서 그게 적정한 종신보험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네, 아무래도 기대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요. 종신보험의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고민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모두 좋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거든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보험 고민 있으세요? 예, 제가 다름이 아니라 종신보험하고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예전에 저희 네. 부모님이 당뇨하고 혈압으로 좀 고생을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혹시 이 보험으로 고장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가입하신 종신보험 정확한 상품명은 모르시나요? 지금 AI의 거 종신보험 하나 있고요. 네네. LIG 쪽에 실비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보험명은 모르세요? AI 프라임 평생보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종신보험이시죠? 네네. 네, 실손보험은 어디서 가입하셨어요? 네, LIG 보험 회사에 가입했거든요. 시청자님 종신보험은 언제 가입하셨고 월 납입액은 어떻게 되세요? 종신보험은 2007년도쯤에 가입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실손보험은 2012년도에 가입했습니다. 그럼 매달 얼마씩 납입하고 계세요? 종신보험은 11만 3천 원 정도 넘고요. 12만 원 정도, 네. 네, 그다음에 실손보험은 3만 3천 원 정도 되고 3만 있거든요. 3천 원. 네. 네. 그런데 지금 당뇨와 혈압이 보장 가능한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양지원 팀장님 지금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팀장님 가입하신 종신보험과 이 실비에서 당뇨와 혈압 보장 가능한가요? 네.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보내주셨던 이 보험 증서를 좀 봤는데요. 네. 지금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네. 혹시 결혼은 하셨나요? 네, 결혼했고 지금 기혼자입니다. 네? 예, 결혼했어요. 네. 그리고 혹시 자녀가 몇 분 계십니까? 예, 딸만 3명이거든요. 그러세요. 혹시 자녀 나이 여쭤봐도 될까요? 첫째가 15살이고요. 네. 둘째가 12살. 그다음에 이제 막내가 6살이거든요. 혹시 집은 자가신가요? 아니면 전세신가요? 네, 자가인데요. 대출 있으시죠? 네, 조금 있습니다. 네네네. 혹시 맞벌이 하십니까? 네, 현재 맞벌이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린 이유는요. 지금 기존의 보험 내용을 제가 잠시 방송 전에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이제 AIA의 평생 프라임 보험이 주계약이 현재 1,500만 원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정기특약이라고 해서 5천만 원의 정기특약이 5천만 원 설정돼 있는데 이게 10년 납입에 10년 만기세요. 근데 이제 문의드렸던 내용이 2007년도 2월 17일이기 때문에 2년도 채 남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즉 사망보장금이라는 게 지금 6,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낮아지는 게 지금 2년 후인데 지금 사망보장금 자체가 1,500만 원이고 자녀 나이는 너무 어리고 대출은 좀 어느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소위 말하는 당뇨와 고혈압은 친구기 때문에 같이 오시는 부분이거든요. 보통 생명보험회사에 있는 종신보험 그 안에는요. 보통 뇌출혈과 혈관질환으로 뇌출혈과 급성신경색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보장의 범위가 넓은 손해보험사 쪽으로 이제 뇌졸중과 급성신경색을 같이 보장해주는 보장성 쪽으로 손해보험사 쪽으로 현재 옮기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이 보험은 특약 해지 부분을 거쳐서 손해보험사 쪽으로 보완하시는 내용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내용 자체가 비용이 좀 어느 정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종신보험을 준비하기 전에 이제 보장성에 대한 부분을 탄탄히 준비하시고 우리 자녀가 몇 명인지 그리고 나의 현재 대출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현재 죄송하지만 맞벌이 하십니까?
네, 맞벌이 해요. 아, 맞벌이 하세요? 어느 정도 그 네. 다행이신데, 자녀 독립 시간에 이런 독립할 때까지 보장으로 갈지, 아니면 적립형으로 갈지, 소멸형으로 갈지, 이 부분은, 상담을 거쳐서, 이거는 좀 개인적인, 재무적인 부분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따로 연락 주시면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이 당뇨와 혈압은요, 지금 가입하신 보험보다는 손해보험사 쪽으로 새롭게 가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예, 많이 도움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또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나 문자 보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문자 상담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 문자창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633님이십니다. 9월부터 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할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이사님, 그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오르기 전에 가입을 하셔야죠. 9월부터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실손 의료비, 병원비 보상받는 내용이 아마도 지금 입원하시면은 90%를 보상을 받으시는데 이게 80%로 낮아질 겁니다. 이거 말고도 손해율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시겠지만 이번 달에 기준금리가 또 내렸습니다. 지금 사상 최저금리 1.5%인데 그 기준금리가 내리면 은행 금리도 내리고요. 보험회사 금리도 연쇄적으로 내리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보험회사는 그 예정이율, 표준이율이라고 해서 보험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보상을 하기 전까지 뭐 사망을 하거나 암에 걸리거나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일정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갖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자가 발생을 하는데 쉽게 금리가 낮아지면 보험회사는 돈을 갖고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납입하는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쉽게 예정이율이 한 0.25포인트 정도 낮아지면 보험료가 약 한 15% 정도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9월 기준으로 보장성 보험료가 가장 두드러지겠고 쉽게 보험료가 약 한 15% 인상될 수도 있으니까 보험을 준비하시거나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은 가급적 6, 7, 8, 3개월 안에 보험 가입을 하시는 게 좀 유리하시겠고요. 만약에 제가 제 마음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9월 달에 보험료 인상이 15% 미만으로 있게 되면 내년 연초에 또 한 번 인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보험료 오른다고 전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서둘러 가입하실 필요는 없고요. 보험을 가입해야겠다 또는 보험을 좀 가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가급적 8월 초 안에 보험을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같은 돈을 내고 좀 더 좋은 보장, 얘기가 좀 다르네. 동일한 보장으로요. 동일한 보장을 좀 더 저렴한 보험료에 가입할 수 있는 적정 시기니까 가급적 8월 안에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금리가 얼마 전에 내렸죠. 예정이율도 따라서 하락하게 되면 보험료 인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험 가입을 계획하셨다면 서둘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창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을 만나보시죠. 0414님이십니다. 2004년 갑상선암 병력이 있습니다. 현재 임신한 상태인데 태아보험 가입이 될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팀장님 가입 가능할까요? 네, 됩니다. 되나요? 네. 최근에 많은 분들이 기존에 암 기왕력자도 굉장히 많으시고 갑상선 암에 걸렸다가 실비보험이라던가 일반적인 암보험 가입이 안 되셔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 유병자 인수라고 해서 인수 조건 자체가 굉장히 완화가 됐습니다. 해서 갑상선 암에 걸리신 분들 현재 지금 암보험 가입할 수 있고요. 실손 의료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또 정말 좋은 소식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좀 더 좋은 소식은 디스크 질환자들도 현재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손의료비 말씀하신 것도 가입할 수 있고 태아의료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비염 간염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갑상선 암이라던가 자궁암 있으신 분들도 더 이상 암이 나한테는 이제 더 이상 보험 가입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번에 다 인수 조건이 풀렸기 때문에 보험사마다 서류 제출하는 것들은 조건은 다 틀리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암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암 기억력자도 꼭 상담 신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시청자님 태아보험은 물론 실손 의료보험도 가입 가능하시다고 하니까요.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와 문자 보험 고민 상담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가입한 보험 잘한 건지 궁금하시면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보험 고민 있으세요? 아니, 제가 작년에 보험을 하나 들었는데 이게 잘 가입한 건지 아니면 또 추가할 거는 없는지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시청자님 혹시 어떤 보험 가입하셨어요? 이게 이제 손해 하나름 플러스 보험이라고요. 하나름 플러스 보험이세요? 예. 네네. 이거 납입액은 어떻게 되세요? 11만 원 정도 하고 11만 원이시고요. 혹시 다른 보험은 없으세요? 예, 다른 보험 지금 없고 암보험을 따로 들까 했었는데 여기 암도 있고 한데 네네. 그게 이제 뭐 어떤 게 얼마큼씩 들어가고 뭐 얘기는 다 들었었는데 그냥 아는 사람이 네. 얘기를 해줘서 들긴 들었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암이랑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네. 암에 대한 게 좀 약하지 않나 싶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뭘 더 추가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따로 암보험을 다시 또 들어야 되나 뭐. 그러니까 순간이 암보장도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고 또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종태사님 지금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사님 추가로 보완이 좀 필요할까요? 네,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2014년도에 네. 한화손해보험에 상품 가입하신 게 있고 네. 보험료가 한 11만 원이고 네네.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뭐 잘 가입한 건지 뭐 추가로 할 부분은 없는지 그 추가 부분은 암이 조금 네. 이제 추가로 하나 더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셨던 거 맞나요? 네네. 이거 보험을 하나 다른 걸 더 들어야 되나 아니면 여기 우선은요. 예. 다른 보험 없다고 하셨으니까 네. 가입하신 보험 네. 가입하신 보험에 의료실비가 되죠? 예, 됩니다. 5천만 원 한도 뭐 병원비 90% 준다는 이런 얘기 들으셨죠? 예, 들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 혹시 암 진단비라고 해서 뭐 고해감 특정화 이런 거 말고 그냥 네. 암 진단비로 얼마 정도 있는지 아세요? 아니요, 그거는 모르는데. 아, 모르시고? 네. 그러면은 증권을 안 갖고 계신가 봐요? 뭐 찾아서. 혹시 예. 몇 년생이세요? 이거 뭐 지금 전화 주신 분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니까 제가 이제 고장 내용을 가늠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저는 74년생인데요. 그러면 보험료가 11만 원 정도고 네. 혹시 납입 기간이 몇 년 정도인지 아시나요? 보통은 20년 납으로 많이 하시는데 네. 경우에 따라서 뭐 짧은 경우도 있고 좀 긴 경우도 있는데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증권은 아직 없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요 제가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좀 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면 네. 저희가 좀 더 깊은 정확한 상담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아직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네. 우선은 그 가족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시청자분의 뭐 부모님, 조부모님 또 부모님의 형제분들까지 네. 암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계세요? 큰언니가 위암 초기여서 수술했는데 지금 괜찮아지셨어요. 아, 다행입니다. 그 큰언니 말고 다른 분은 안 계시나요? 예, 다른 뭐 사람. 어머님도 건강하시고 예, 고혈압 조금 있으신 거 빼놓고는. 암 관련해서는 다른 예, 부분은 안 계시고 예, 예. 그럼 암 말고 네. 뭐 옛날 한의학적 표현으로 중풍 뭐 뇌질환, 뇌출혈 뭐 등목 죽고 쓰러지셨다든가 아니면 아니요, 뭐 그런 거 심장마비라든가 이런 것도 없으시고 예,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맞다. 하나 더. 그 혹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뭐 가정을 책임지시는 주부님이신가요? 지금 현재 일이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고. 그러면 그 가게 주 소득원은 뭐 남편분이 되시는 거겠고. 예. 이렇게 할게요. 지금 보장 내용을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잘 기억하고 또는 메모하실 수는 메모하셨다가 그 기존에 가입하신 보험의 증권을 찾으시면 그거랑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증권 못 찾으시면은 뭐 고객센터 전화해서 증권 보내달라고 하면 바로 보내주거든요. 우선은 보통의 가족력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 실비가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암진단비를 뭐 5천, 7천, 8천, 1억 이렇게 준비 안 하셔도 되거든요. 암 걸리면 병원 가서 뭐 입원하고 수술하고 검사받고 이런 것들이 다 보상이 되니까. 지금 다른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고정치 않은 소득인 것 같으세요. 보통 진단비를 기본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어머님 연봉이 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시면 1년치 연봉 정도. 만약에 뭐 연봉이 한 2천에서 3천 아니면 3천 조금 넘는다. 어머님 본인 연봉이요. 그 정도 되시면 진단비를 한 3천만 원 정도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뭐 소득이 이렇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3천만 원 정도면 충분하고요. 대신에 지금은 이제 언니분께서 암 이제 발병을 하셨던 예를 들면 가족력이 있으시니까 유전력까지는 계산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근데 어떤 거요? 유전 보통 가족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유전력이고요. 우리가 가족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비슷한 생활 패턴 뭐 똑같은 식습관이나 뭐 주거나 이렇게 비슷한 생활 패턴에 계신 분들이 비슷한 질병이나 아니면 상해, 재해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력이 있으신 거니까 보험료 여유가 되시면 암만 보장받는 제가 볼 때 2014년도 그 손해보험이고 보험료가 요 정도면 뭐 적립보험료를 엄청 넣어서 그냥 뒤통수 맞으신 그런 보험이 아니라면 꽤 괜찮은 보험일 거예요. 보험료 11만 원 정도면 작년이면은 한 39세, 40세 때 가입하신 거니까 아마도 진단비가 각각 2천만 원, 최소 2천만 원 아니면은 3천만 원 정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있다고 하면 지금 보험 그대로 쭉 유지하셔도 되고요. 보험료 여력이 조금 된다면 암은 따로 그죠? 다른 분들보다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거니까. 그리고 지금 좀 더 불안하시잖아요. 다른 분들보다는 뭐 언니분께서 이제 한번 병치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보험료 여유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암만 추가는 보험료 여유가 안 되는데 뭐 팁을 드리자면 나는 이 11만 원도 많다. 보험료 여유는 도저히 안 되는데 암은 불안하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기본으로 암 진단비 실비 있으니까 보완을 하는 암 진단비는 갱신형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보통은 갱신형으로 하면 나중에 뭐 보험료 폭탄을 맞는다. 이건 보험회사가 뭐 나중에 손해를 떠안기려 이런 나쁜 얘기들이 많은데 그 얘기 맞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셨다가 10년, 20년 지나서 암보험이 갑자기 보험료가 막 10배, 20배 늘어났다. 그럼 그때 가서 그 암보험 새로 가입한 거 해지하시면 돼요. 대신에 불안감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 여유가 충분하시면 암보험 추가하시는 것도 비갱신으로 최소 100세까지 하시고 보험을 가입하고는 싶은데 보험료는 조금 여력이 안 된다. 아니면 뭐 보험료 여력은 되는데 내기가 싫다라고 하시면은 추가로 보완하는 암보험은 갱신형으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 갱신형으로 따로 암보험 따로 안 들고 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존 보험에서 추가하시는 거는 지금 안 되고요. 따로 그냥 갱신형으로 따로 암보험을 하나 더 준비하는 거. 굳이 기존 보험 회사에서 하실 거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다른 보험으로 그냥 암 진단비만 갱신형으로 추가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제가 볼 때 물론 저희가 방송 끝나고 증권 한번 살펴봐야겠지만 제 경험상 요 정도 보험료 요 정도 나이 때면은 보험 잘 준비하신 거거든요. 기존 것 절대 건들지 마시고요. 기존 것 잘 유지하시면서 불안하시면
네. 안보험만 조그맣게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지금 가입하신 보험은요 유지해 주시고요. 네. 또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셨잖아요. 네. 암 보장 부분을 조금 보완해 주시고 싶으시면 새롭게 가입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또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보험 고민 있으세요? 아, 제가 가입하는 보험은요. 네네. 전액 종신보험하고요. 네네. 네, 그 다음에 운전자 보험이 들어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가입한 게요. 운전자 보험이세요? 네네. 네네. 근데 지금 운전자 보험이 그냥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네. 하이 퍼펙트 종합보험이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하이 퍼펙트 종합보험에 특약으로 운전자 보험이 있으신 거세요? 네네. 아, 네네. 네. 근데 그 보험이 제가 지금 현재 가정주부인데요. 네네. 제가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를 지금 조금 이제 애도 어리다 보니까 그 보험료 자체를 조금 납입하는 거를 좀 줄이고. 네네. 그리고 현재 제가 이제 보험 가입하여 있는 게 네. 지금 여성 질환에도 그 보장이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여쭤보려고 제가 예. 네, 시청자님 변액 종신보험은 네네. 네, 어디서 가입하셨어요? 메르라이프라는 메트라이프 생명. 네네네. 네네. 이게 매달 얼마나 납입하고 계시죠? 매달 약간 10만 원 조금 안 되게 제가 납입하고 있거든요. 10만 원 안 되게. 이거 언제 네. 가입하셨어요? 제가 이게 98년도인가? 98년도에 가입하셨고요. 네네. 결혼하기 오래되셨네요. 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가입한 거라서요. 네네. 그럼 하이 퍼펙트 보험이었나요? 그거는 어디서 네. 가입하셨어요? 이거는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거는. 네네, 괜찮습니다. 그럼 언제 가입하셨는지는 아세요? 이거는 2009년도에 제가 가입했어요. 네, 2009년에 가입하셨고 보험료는 어떻게 되세요? 이거는 한 3만 원 정도요? 3만 원 정도 되시고요. 그러니까 9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가 좀 안 된다고 하셨고 3만 원이라고 네네. 하셨는데 보험료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여성 질환도 보장되는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양정 팀장님 지금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팀장님 보험료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여성 질환도 보장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방송 전에 여기 방송국에 보내주셨던 보험 증서 살짝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제가 항상 보험 가입 전에 항상 질문을 좀 드려요.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결혼한 지 한 5년 정도 됐어요. 5년 정도요. 네네. 지금 자녀 있으시죠? 딸 하나 있고요. 지금 이제 둘째 가지려고 지금 준비. 지금 자녀가 더 있으신 거죠? 네. 자녀 혹시 지금 몇 살인가요? 3살이요. 3세. 네. 혹시 지금 전업주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맞벌이 하실 의향은 좀 있으신가요? 네, 어느 정도 키우고 나면 맞벌이 할 의향은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셨던 매트라이프 마스터플랜 변액종신보험은요, 기존 보장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망보장금 자체가 3천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 3천만 원은 매트라이프 상에서 최저 보증 사망보장금입니다. 그러니까 더 낮출 수는 없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명보험회사에서 보장을 해주는 혈관질환이라는 부분은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뇌졸중과 이제 급성심경색으로 보장 범위가 조금 더 넓은 손해보험사 쪽으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특약을 삭제를 하시고 보완하시면 되는데 아까 여성질환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혹시 다른 질환이 현재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닌데요. 주위에서 하도 그런 쪽으로 많이들 하셔서 저도 그런 쪽으로 아직 대비를 못한 것 같아서 제가 가입한 보험이 혹시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제가 증권이나 이런 거를 잘 볼 줄은 몰라가지고 어떻게 연결된 김에 여쭤보려고 제가 그런 거거든요. 보통 이제 부인과 질환이라고 흔히들 말씀드리는 이런 부인과 질환들은요.
그러니까 생명보험회사가 아닌 손해보험사 쪽에서 보상을 해주는 보험회사가 몇 군데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생명보험회사에 있는 수술비 특약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손해보험사의 뭐 14대 질환이라던가 16대 질환, 21대 질환, 그리고 16대 질환 이렇게 수술비 질환들에 해당하는 관절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생식기 질환 쪽의 보장이 그쪽에 더 강화가 되어 있어요. 정액형으로. 그래서 여성 질환은 손해보험사 쪽으로 준비를 하시면서 수술비 쪽 보완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시청자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혹시 나중에 시부모님을 모셔야 될 상황이 혹시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모실 생각이신 거죠? 네네. 시부모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이제 62세요. 아, 62세. 아직 10년 정도는 그래도 좀 괜찮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할 때 나의 네. 상황과 지금 가족의 여력이라던가 이제 대출 문제도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요. 네. 보통 보게 되면 나의 포트폴리오에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이런 변수가 생기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내가 시부모님을 모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가 포트폴리오상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부모님을 나중 10년 뒤에 모셔야 될 경우도 있다라고 하면 네네. 지금 시부모님께서 75세 이전이라고 하시니까 네. 지금 병원비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목돈을 마련해서 따로 쟁여놓는 것보다는 시부모님께서 네. 건강이 괜찮으시다고 하면 노후 실손의료비라고 해서 75세까지 보험이 가입한 실손 병원비가 지원되는 그러니까 의료실비가 있거든요. 아, 부모님들한테요? 네네. 보통 그런 것들이 각 보험사마다 틀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금액 자체가 이제 90%잖아요. 네. 근데 노후실손 의료비는 1억 원 한도 내에서 통원비와 그리고 의료비가 같이 나가는 부분이지만 이제 정상적인 젊은 사람들하고의 보상하고는 차이가 어느 정도 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혹시 나이가 괜찮다고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노후실손 의료비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제가 많이 봤을 때가 한 5만 원대였었거든요. 그 미만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부모님 건강이 괜찮으실 때 그 부분을 꼭 염두해 두시고 신청을 해주시고 하시면 되세요. 아, 그럼요. 한 네.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노후실손이라는 게요. 네. 굳이 질병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그 어르신들나 누구나 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것도 어느 정도의 그 제재가 있는 건가요? 아, 이게 보통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네. 그냥 실손보험을 그냥 가입시켜 드리는 건 아니고요. 75세 이전에 있는 이렇게 어르신분들을 가입시켜 드리는 부분이라서 어떤 질환이 어떻게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네. 각 보험회사에서 이제 간호사가 나가서 방문 검진해서 혈액 검사 그리고 피 검사, 소변 검사의 검사를 통해서 갑니다. 최근에 제가 진행했던 그 사례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고혈압이 있으신 67세 이제 아버님이셨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노후실손 의료비에서 일부만 빠지고 일부 승인해서 가입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아, 이런 건 도움이 저보다 되셨나요? 그냥- 네네, 많이 도움 됐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조금 더 방송이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재무라던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부모님, 그러니까 주부님 혼자만을 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요. 보험을 볼 때는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에 대한 보험과 소득 대비와 그리고 기존의 대출 대비해서 보장을 구성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보장보다는 가족 구성원의 보장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상담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네. 따로 연락을 드릴 때는 가족들 거 같이 모아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네, 네. 우선 그 여성 질환 같은 경우는요, 손해보험 상품으로 보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팀장님께서 노후실손 의료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네, 네.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보험 고민 있으세요? 예, 가장이고요. 네네. 그 보험 좀 낮추고 싶어가지고. 아, 네.
어떤 보험 가입하셨어요? 여기 교보생명에 네네. 아니 하나생명 하나생명에 스마트 통신 그러니까 스마트 통합통신인가 뭐 하는 네 스마트 통합 종신보험 가입하셨고요. 예. 이거 언제 가입하셨어요? 이게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잘 그럼 혹시 납입 금액은 알고 계신가요? 그것도 제대로 지금 몰라가지고 뭐 아니 신경 쓰지 않아가지고 네 대략적으로 뭐 그런 건 알아요. 대학생은 네. 주계약이 5천이라고 알고 있고요. 아 뭐 그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주계약 네. 5천이고. 근데 보험료 좀 절감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거죠? 네, 알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종태 이사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사님 보험료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장이라고 하셨고, 예. 지금 한화생명의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기억 안 나시고, 예, 저도 신경 안 써가지고. 예. 그러면 안 되는데, 계약자가 시청자분 예. 본인이신가요? 아니면 부인 되시는 분이나 다른 가족들이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제가, 제 거 돼 있으니까 제가 내겠죠. 또. 수입이 많으시구나. 자동이체에서 빠져나가는 건데, 내 돈인데 관심 가지시는 게 좋고요. 예. 우선은 보험료, 주계약이 5천만 원이고, 이제 보험료 좀 부담이 된다. 예. 우선 제가 좀 정보가 없어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하나생명 거, 작년에 가입하셨다고 하셨나요? 아니, 정확히. 그러면 가입하신 한화생명 보험을 네. 가입할 때 무슨 목적이 있었어요? 야, 이거 내가 아기가 생겼으니까 장가를 갔으니까 아니면은 언제 아프거나 다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할 때 어떤 이유로 보험 가입을 생각하셨었는지. 이유는 있지만 불현듯 찾아온 사람한테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대부분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지인한테 가입하신 분들이 보장 내용도 모르고 회사 이름도 모르고 대부분 그러세요. 근데 네. 지금 중요한 거는 네. 어쨌든 보험료를 낮추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보험료가 계속 부담이 됐다는 얘기니까 앞으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더라도 잘 알고 가입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은 첫 번째로 일단은 주계약 5천만 원은 사망을 하시면 가족들한테 5천만 원 주는 거잖아요, 보험사가. 예. 근데 5천만 원은 필요하신 상황인 것 같아요. 필요 안 하셨는데 사인하셨을 리는 없겠고 지금 종신보험인 것 같거든요. 예. 이거를 정기보험으로 바꾸시는 것도 방법이 돼요. 예를 들면 홍길동이한테 사망보험 5천만 원 필요해서 가입을 했는데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기간이 무한대거든요. 100세에 돌아가시든 110세에 돌아가시든 당장 10년 뒤에 돌아가시든 무조건 사망보험금을 주는 형태라 보험료가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결혼을 하거나 자녀분이 생겨서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경우라면 첫 번째로 자녀 계획에 맞춰서 막내가 자립을 할 수 있는 기간 보통 한 30살 정도면 남자 여자 다 넉넉하고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조금 이제 강하게 훈육을 하시는 분들은 한 20살에서 25살 사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또는 대학교 졸업하면 알아서 지들 살아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짧은 기간 동안 준비하시면 되니까 아버님 생각하실 때 자녀 계획에 맞춰서 막내가 한 25살 정도 될 때까지 사망보험금을 하시면 종신으로 사망보장 했을 때보다 같은 보험금에 보험료가 한 4분의 1, 5분의 1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입하신 주계약 5천만 원에 대한 보험료가 20만 원이라고 치면 보험료를 3, 4만 원 안에서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신을 고집 안 하시고 정기보험으로 바꾸시면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다는 게 또 하나.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보통 상품들 보면은 환급을 위해서 아니면은 크게 중요치 않는 암이나 이런 부분 빼고 나머지 자잘한 보장들 때문에 보험료가 쓸데없이 나가는 게 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는 종신보험 버리시고요. 정기보험으로 바꾸시면 보험료를 지금보다 한 5분의 1 가까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예. 일단 지금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선은요.
가입하신 증권을 댁에서 찾으시든가 고객센터 전화해서 증권을 우편은 한 일주일 걸리고요. 팩스나 이메일은 바로 5분 안에 받으시니까 가입하신 증권을 먼저 확인을 하셔갖고 저희 보험플랜 119로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상황에 맞게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지금 종신보험 보험료가 부담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실 경우에는 정기보험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 주셨어요. 예. 네, 더 자세한 내용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더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기다리고 계신데요.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보험 고민 있으세요? 저희는, 저희 딸 걸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시청자님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네. 거기, 새마을금고에. 네. 좋은 이웃 해피플랜이요? 새마을금고예요? 네. 네네네네. 그거랑 또, 동양생명에. 네, 알찬 치료비 보장보험. 알찬 치료비 보장보험이세요? 네네. 동양생명에? 네네. 이게 지금 따님 보험이신 거죠? 네네네네. 근데 지금 이 보험들 잘 가입하신 건지가 궁금하신 거세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거기, 하나생명의 무배당 무프라이스 통합보험, 이거 2개랑. 하나생명의 무배당, 어떤? 프라이스 통합보험. 통합보험 가입하셨고요. 네네. 이렇게 3가지 가입하셔서 얼마나 나입하고 계세요? 얼마 나가냐고요? 네네. 이거, 하나에는 4만원, 2개 네. 해가지고 4만원. 네. 또, 동양에는 35,000원. 네. 그리고, 새마을금고에는, 4만원 정도. 거의 한 11만원 정도 나입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것도, 우체국 보험에 올커버 암치료보험. 우체국에 암보험도 있으세요? 네네. 그거랑 올커버 건강보험, 그거랑. 보험이 4개나 되시네요. 네네. 네, 이 보험들 잘 구성하신 건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네, 제가 지금 바로 양지영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팀장님 따님 보험 4가지나 가입하셨는데요.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이 됐나요? 우선 시청자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네. 네. 뭐 좀 여쭤볼게요. 지금 새마을에 좋은 이웃 해피플랜 가입하셨고요. 네네. 이거는 언제 가입하신 거예요? 이거는 2011년도. 81년도요? 11년. 2011년도요? 네네. 2011년도. 그러면 이 동양의 알찬 치료비 보장보험은 언제 가입하신 겁니까? 이것도 2011년도. 네. 그리고 이제 프라이스 통합보험은요? 그게 어디 거라 했지? 하나생명이요. 한화생명 무배당 굿프라이드, 이거는 11년도에 했고. 네. 또 이거 동양생명의 수호천사 실속 하나로 안보험. 이거는 이제 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참. 여보세요? 네네네. 하나로, 이거는 얼마 정도 납입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있고, 또, 제가 또 하나 할게요. 올커버 건강보험 우체국에. 네. 이거랑, 올커버 안보험. 네네네. 그거 2개가 들어갔는데, 요거는 2007년도에 가입했거든요, 우체국계는. 2007년도 가입하셨고, 동양에 있는 것도 이제 2011년도 가입하셨고, 수호천사 실속형 하나로 보험도 2011년도 가입하신 거예요? 아니, 요거는 이제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1년. 네. 어머님 뭐 좀 여쭤볼게요. 네. 기존에 2011년도에 보험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아니, 그냥 저거가 결혼하기 전에 나중에 결혼하면 저거가 못 넣는다고 제가 그냥 넣어준 거거든요. 혹시 딸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시죠? 20살. 20살. 네. 어머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기존에 이제 5가지 보험을 새마을, 하나생명, 동양, 우체국까지 다 가입을 하셨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작은 우산을 여러 개 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큰 우산 하나만 피셔도 괜찮은데 나이가 20살이면 네. 작은 우산이 아니라 큰 우산 그냥 하나만 하셔도 되는데 작은 우산을 한 3-4개 정도를 그냥 조합하신 것 같거든요.
여기는 이제 보험이 생각보다 작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작은 것 같으셔서요? 네네. 아, 그럼 어머니 제가 이 보장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네네. 증권은 다 갖고 계신 거죠?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송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려서 해당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연락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님. 네, 어머님, 저희가 지금 방송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너무 아쉽게도 상담 잘 못 도와드렸어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다시 꼭 연락드려서 정말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문자 고민 상담 모두 진행해봤습니다.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와 문자 고민 상담 모두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